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그래도 단일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참 비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능력대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단일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구태의연하게 사실 그 속에 통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일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악하게 시류를 타고 정말 알짜배기만 챙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단일화라는 데 중심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는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당 사람들입니다. 남남인 것이죠. 각자 자기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된 겁니다. 대선 후보자.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88조에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 남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이죠. 전국에서 한 명을 뽑는, 결국은 선거구가 전국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선거입니다. 물론 각 정당은 정당마다 후보자를 한 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은 남의 정당 후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또 남의 정당 후보에 대해서 관여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일인 2월 13일에 자기는 후보 등록을 하고서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내자. 결국 이게 단일화하자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본인이 등록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정치 쇼였던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저 쇼로 했던 것뿐이죠. 안철수 후보는 이름은 옛날 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는 어린이의 대표적인 이름인 철수이지만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 경력이 대단한 것이죠. 이 사람이라고 쇼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 시끄럽고 그냥 후보 사퇴하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위아래 없이 사람을 만만히 보는 오만방자한 바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준석 대표에 비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 분명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다르게 영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아예 정치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로서 완주도 했고 아주 격이 다른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 단일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번 대선 일정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은 2월 14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버렸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법 체제상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정당 내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당이 서로 다른 겁니다. 경선은 안 된다. 그런데 경선 비슷한 것으로 해서 단일화하자. 이게 이제 그 정가에서 왕왕 사용하던 법을 비껴가는 그런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후보와 후보가 만나서 합의를 하든 거래를 하든 아니면 승부를 내든 둘 중에 한 명이 죽기로 누가 죽을 건지를 정하는 것을 후보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는 허용되지도 않거니와 또 시기상 이제 후보 단일화는 불가하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뜻을 보더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를 한 명으로 내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한 명을 남겨서 그 한 명이 대선 후보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한 후보자를 보호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등록한 후보자를 빼내서 누군가를 사퇴하게 하는 작업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에 와서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라든지 단일화 협의를 하면은 법에 위반됩니다. 편법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말로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단일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당신이 사퇴하라 하는 강압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하자. 그거는 내가 완주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 사퇴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요직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도록 하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거래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래라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어느 후보가 사퇴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꿈꾸는 단일화의 본 모습입니다. 만일 법 시스템이 이와 같은 편법, 이와 같은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제대로 추적을 한다면 후보들은 다 잘려나갈 겁니다. 감옥에 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발전한 그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당신이 사퇴해라. 내가 끝까지 가겠다.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일단 너나 없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라 이러고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1위, 2위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3위니까 3위 보고 사퇴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것이 여러분이 올림픽을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위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금메달, 이재명 후보가 은메달,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동메달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동메달 보고 사퇴해라. 우리 금과 동을 합해서 은을 이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비논리적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 보고 사퇴해라. 나의 은메달과 안철수의 동메달을 합치면 금메달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도 편법이고 탈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법 시스템이 이걸 엄단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현재 대충 3위로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철수 사퇴해라. 그런데 사퇴하면서
나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사퇴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원하는가? 누가 안철수 후보 사퇴를 원하는가? 이러고 보면은 우선 윤석열 후보가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속마음이냐? 안철수가 사퇴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몽땅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사퇴하면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한 자리 줄게. 이렇게 공직 거래를 해보자 하겠다. 혹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들이 그냥 밖에 터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몽땅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으면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안철수 언제 사퇴할 거냐, 누구한테 갈 거냐. 그래서 엄연히 지금 등록한 대선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머지않아 사퇴할 후보처럼 언론까지 나서갖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언론이 선거 개입을 한 겁니다. 공정한 선거를 망치고 어느 쪽엔가 붙은 언론이다. 언론도 좀 혼이 나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편하고 단일화하는 데 대한 입장이 어떨까? 앞에 거는 자기하고 단일화, 이거 자기를 위해서 사퇴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떨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은 반대하겠죠. 그냥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다르네. 그렇죠? 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밝혀볼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끝까지 갈 거니까 당신이 그만둬라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야 하니까 윤석열 후보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추천 후보니까 조중동은 국민의힘 쪽에 호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1위를 좀 많이 했죠. 2위도 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단일화를 전제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니 윤석열 사퇴해라 하는 기사를 쓴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왜곡됐다.
일단 조중동은 공정한 그 객관적인 언론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후보자 쪽에 기울어서 최소한 보수라고 하면 보수 후보자 모두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아니고 한 사람의 후보를 정한 다음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1위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 단일 후보로 봤을 때 윤석열이 1위고 안철수가 3위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지율 높은 윤석열을 위해서 안철수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유권자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주장을 접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1위면 안철수 3위를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강압이다. 어째서 금메달이 동메달을 겁을 내면서 동메달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가? 혹시 그 금메달이 한번 깨물어 보면 부서지는 가짜인가? 당연히 이게 궁금한 거죠. 동메달이 두려운 금메달이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감안해야 하는 겁니다.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을 저렇게 지켜보면서 저걸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저게 무서워. 그러면 금메달을 의심해야 하겠죠. 혹시 겉에만 코팅한 건가?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단일화를 한다면 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단일화한 다음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애기로 한다면 누가 남아야 하느냐 했을 때 안철수가 남아야 한다는 게 높았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횟수가 많을 겁니다. 더구나 그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보고 사퇴해라 하는 것은 단일화하자는 것이고 단일화하자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면 이게 대선 승리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참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냥 단일화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도 끝까지 가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완주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그래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하니까 내가 1등이야. 늘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1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로 나가고 단일화를 해야,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경우에 안철수가 남고 윤석열이 사퇴해야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윤석열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 나가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 두 가지 뻔한 논리적인 것을 두고 뒤집어서
틀린 조합을 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무조건 안철수가 사퇴해라.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서 윤석열이 인기 1위니까 합쳐서 안철수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무시하고 무조건 합친 다음에 윤석열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래도 안철수 나가고 저래도 안철수 사퇴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완주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안철수 사퇴시키고 완주해서 선거 망해도 선거 패배해도 윤석열이 그 패배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주장인 겁니다. 아니 이왕 그렇다면 각자 다른 길 가면 되겠죠. 서로 당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가 사퇴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소리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이거는 남의 당에 내정 간섭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한 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남의 당 보고 우리가 잘할게. 너희 선수는 버리고 우리를 밀어라. 이런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아무튼 나타난 현상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틀렸다.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명 유튜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보자. 그런데 당선이 되면 민주당 180석에 막혀서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그 삼권 분립 체제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인식이 없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정말 민주당 180석이 안철수 대통령하고 극한 대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안철수가 극우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게다가 국민의당은 그 근거지가 일단 PK 그리고 호남입니다. 민주당은 PK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민주당하고 화합이 잘 될 겁니다. 오히려. 물론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단일화 제안 쇼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 180석에 막혀서 좀 어려울 거다. 사실 식물 대통령 될 거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보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탈원전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시즌2라는 데에서 정말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의 탈원전 정책이 아주 극단적인가?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탈원전 정책하고 관련해서 문재인 씨를 성토하고는 있는데 그게 몇몇 가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완만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무슨 원전 멈춰 세운다 한 것도 이미 시한이 된 거, 이미 거의 그렇게 됐던 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쇼였습니다. 문재인 씨는 당장 탈원전을 완성하겠다 이게 아니고 2065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탈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은 잘못한 거, 사고 친 거, 이것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문재인 씨의 탈원전 정책은 완만하다. 급진적이지 않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누가 이 탈원전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탈원전을 하겠다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게 이념이고 환경정책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가장 좌파에서도 왼쪽에 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시즌2다. 문재인 씨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보다는 오른쪽이지만 그러나 아직 중도보다도 왼쪽이다.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또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이 크고 또 이게 당장 에너지 비용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소명의식이고 이념이고 그거보다는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신속하게 하자고 하면은 신속하게 하고 안 그러면 완만하게 하겠다. 아니 뭐 더 늦게도 하겠다. 국민의 지금 불만을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분명히 문재인 씨보다는 더 완만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심상정, 윤석열, 이재명.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중도 쪽에 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좌측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 180석하고 충돌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뭐 소위 그 촛불 정권처럼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개혁, 소위 그 개혁입법이라고 그러죠. 혁명입법을 할 때 그때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180석이라는 것이 결국 힘이 없다. 우리에게는 180석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겠죠? 만일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혁명 입법을 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있던 정부의 계속성을 파괴하지 않을 거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5년 동안 해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담당하고 그게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국민의 수가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바꾸게 되면 나라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할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민주당 180석을 핑계로 그러니 당신이 사퇴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게다가 민주당 180석 때문에 전국이 경색될 거다 이런 말을 한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것을 전제로 하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정당이 180석을 2년짜리 180석을 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짓을 할 것이냐.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어떤 핑계지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 한 명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 정권교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이 보수 우파 쪽에서 단일화를 계속 강조를 하죠. 만만한 3등 안철수는 사퇴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정권교체의 명분도 없고 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 명분 또 여기서 말하는 안철수 사퇴를 다른 말로 표현한 보수 단일화 이거는 이제 명분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동메달이라고 한다면 금메달이 동메달을 자꾸 신경 쓰면서 동메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단일화 안 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다. 안철수 언제 사퇴할 거냐 이거가 되겠죠. 만일 그냥 보수 대통합을 원한다면 어째서 조원진 후보나 김경재 후보나 또 오근호 후보 또 누가 있습니까? 허경영 후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단일화 하자고 안 합니까? 우리하고 원팀이 되고 사퇴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오직 동메달 안철수 후보 이게 동메달일지 동메달이 사실은 금메달일지 봐야 하는 건데 이것만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우리는 아주 수상한 거죠. 사실은 저 금메달이 헛개비인가? 자꾸 수상한 짓을 하니까 수상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일단 안철수 후보가 양쪽에서 그 압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왜 특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 보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이름은 단일화지만 이 안철수 사퇴의 효과라는 게 막대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같습니다. 30몇 %. 그렇게 30몇 % 가지고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그게 이전에 자기들이 올라갔던 지지율보다 낮기도 하고 아니면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 정체에
통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안철수 사퇴를 통해서 이들은 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동력을 얻고자 하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몽땅 가져올 욕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하고 정당이 같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후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가 경선이 끝나고 몇 달 동안 원팀이 안 되고 사실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죠. 그러면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홍준표 지지 그룹이라고 분명히 어떤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었던,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칠 수 있었던 이 대중들 중에서 홍준표 의원을 따라서 윤석열에게 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에게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홍준표 의원을 따라간 사람보다는 좀 많고, 안철수 후보에게 간 사람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 나온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홍준표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느냐? 그건 원래 역선택 표였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판단 잘못한 겁니다. 경선이 끝나고 3개월이 되도록 홍준표에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선택이 아니고 찐 홍준표 지지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홍준표의 표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로도 넘어갔더라. 이 현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의 경우도 이렇게 됐는데, 아예 당도 다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일화를 안 하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후보 사퇴를 했다고 해봅시다. 다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 이게 그래도 보수, 영남권 이런 쪽이 있으니까 일부는 윤석열 후보에게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을 알 수 있죠.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 밑에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듯이 안철수 후보가 백기투항을 한다.
결국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 단일화를 지지했던 사람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그랬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 몽땅 이재명 후보에게로 갑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갈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통령으로 통합해서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은 게 안철수였는데 자기네들은 사퇴시키고 싶은 게 윤석열이었는데 그 윤석열이 살자고 안철수를 사퇴시키면 이 사람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는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속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를 지지하면서 사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 또 그게 득표로 연결되는 이런 것을 바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면입니다. 이제 그런 걸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는 이 두 사람 중에는 누가 유리할까? 이것도 따져봐야 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누가 유리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서 벗어나면서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째서 그런가? 일단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 상당한 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고 했죠. 특히 이 단일화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간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까지 그거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좋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죠. 이재명 쪽으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사퇴하든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사퇴하든 이 두 경우에 다 이재명 후보는 얻는 게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하나 더 얻게 됩니다. 뭐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포기하고 가령 윤석열 후보에게 가면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가더라도 사퇴를 해버리면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나도 완주하겠다고 했던 심상정 후보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하겠습니까? 결국은 심상정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에게로 들어오게 된다. 이재명이 좋건 싫건 좌파 민주당에게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승리 가능성이 배가 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계산을 떠나서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걸 두고 이제 선택을 할 텐데 누구를 할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이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좀 시간이 있으면 바꾸고 싶다. 그거는 민주당도 이 국민의힘 쪽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세간의 평을 가지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천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죠.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저거 머리가 비정상이다. 최악의 평인 것은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거 머리가 깡통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입니다. 그러면 천박한 이재명과 이러한 윤석열 중에 유권자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물론 지금 옆에 붙어 있는 열혈 지지자 말고 국민 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보수 진보가 있는데 좌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왼쪽에 가 있다. 게다가 이런 세간의 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는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갖고 한번 봅시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은 일단 이게 호남 정당이니까 호남. 그리고 PK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부산, 울산 이렇게 얘기하는 부울경 하여튼 PK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는 아예 그냥 등 돌리는 후보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주축이 되지만 사실은 영남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자기의 평균 지지율보다 더 받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한 곳이죠. 거기에서 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집토끼는 윤석열 찍게 돼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그거 다 윤석열 후보한테 온다. 윤석열 표다. 기어이 안 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거다. 그러면 그랬지. 좌파 이재명은 안 찍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들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선 상황은 국민이 변했다 하는 것, 세상이 변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면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파란색입니다. 그냥 소위 좌파다. 심지어 이제는 극좌도 나왔죠. 옛날 같으면 저 정도 되면 저건 공산당이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좌우를 나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디 우파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정책까지 보게 되면 별로 없다. 좌우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 지금 나타난 현상이 어떻습니까? 친문 일부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열혈 지지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박 일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하고 나섰죠. 이런 일은 아주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유의할 것이 노년을 제외한 청장년층 그리고 여자들 이들은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리고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후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그 이야기 했죠. 이거는 상당합니다.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이상하거나 머리가 깡통인 자보다는 차라리 천박한 자가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은 반팸인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 없다. 윤석열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판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 반팸이라고 하는 것이 마초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노인층, 소위 노인층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청년층의 반패미는 이 마초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반패미는 마초주의다 하는 등호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 반패미는 남성 역차별에 분노하는 세대이지 여성을 아래에 두는, 여성을 비하하는, B급 취급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힘에서 믿고 있는 청년 반패미, 또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다면 그들은 여자가 어디서 가서 설거지나 해.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런 반패미가 아닌 겁니다. 여자들이 치즈케이크 먹을 때 남자인 나도 치즈케이크 먹게 해주세요 하는 게 지금의 청년 반패미인 겁니다. 청년 반패미들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초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남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들의 표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들과 몸으로 싸워서 남자가 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걸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아마 나이든 한국 남자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청년 반패미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그래야지 노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청년 반패미는 어떤 사람들이냐? 얼굴에 화장하고 다닙니다. 성형 많이 하죠? 그리고 유니섹스 그 옷차림도 보면은
남잔지 여잔지 하늘하늘한 거 입고 다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알 겁니다. 유약하고 그리고 얼굴에 항상 분칠하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가까이 오면은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그런 타입.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패미니까 청년은 윤석열한테 있을 거다 하는 그 헛된 믿음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 바뀌면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보수가 아닌데 똑같은 파란 후보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어려운 것이고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수가 자기들에게 그냥 마냥 복종하는 집토끼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다들 안철수 후보 사퇴하라. 사실은 그런 마음인데 본인은 완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지금 그 선거 운동 기간 초부터 일이 그 연이어 터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2017년 보궐대선 때 상당했죠. 안철수 후보에게 승세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선거에 패배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계속 마라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면서 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그 생각이 여러 해를 두고 차곡차곡 쌓여온 인물이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너무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정치 초보자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걸핏하면 안철수 후보가 뭐 문재인 씨에게 양보했듯이 뭐 박원순 씨에게 했듯이 이래 가면서 하여간 이 사람은 양보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 초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보다는 그 토대가 잘 형성된 정치인이다. 이제는 경력자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아니죠. 애초에 그쪽은 아니고 그렇지만 좌파에 완전히 기울어 버린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7년 보궐대선에서 문재인 씨와 아주 바짝 그 접전을 벌였던 또 뭐 한때는 거의 동률을 이루기도 했고 했던 아주 강한 후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지금까지 그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자꾸 중간에 철수해라, 중간에 포기해라 이러는 것은 상황을 모르는 무지에 바탕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지금으로서 유리한 점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세 후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이 대통령의 그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든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할 때 균형 잡힌 어느 특정 일부 그룹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거 알아줄게 이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보고 있다 하는 면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후보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우수한 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3위다 하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대선 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그 지지를 좀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도 되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하고 본다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 인기도가 높다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국민이 이들에 대한 그 좀 신물이 나 있는 상태. 국민이 좀 짜증이 나 있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걸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인기율은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뭐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아무리 양보를 해도 안철수 후보만큼은 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좀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악독한 사람 그런 면이 없다. 타락한 그런 면이 없다. 또 막 돈을 챙기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그런 면이 없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자기의 그 정치적인 반대편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이런 폭력적인 면이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비교적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잘 지켜보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라고 하는 편법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보면 언론사까지 다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고 지금 금메달이 불안해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식으로 사퇴당하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주 좋은 운이 열리는 그런 일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면 물론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